이 동화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논설화랑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동화를 좋아해요. 그걸 보통의 부모님들은 텍스트에 혹은 줄거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책은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미라고 합니다. 논술어랑이라는 학원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요. 27년차 독서교육 전문가이고요. 고려대에서 아이들 교육학을 박사까지 공부를 했어요. 지극히 독서 중심으로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오늘 그림 동화책 고르는 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오늘 비룡소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면 제가 27년 차 된 독서교육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저는 아마 지금까지 출간된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 아동 도서를 다 읽어봤을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출간되는 책은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책을 무조건 다 읽었었거든요. 예, 그렇게 2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 되게 강하고요. 그리고 책을 고르는 건 단순한 기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림 동화를 볼 때 사파에 있어서는 이미지의 예술성을 되게 강조해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림 동화는 아이들이 글자를 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거쳐가는 과정으로 그림 동화를 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그림 동화에 나와 있는 사파 자체가 예술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파가 얼마나 예술적인가, 이미지가 얼마나 매끄럽게 읽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되게 중점을 둬서 보고요.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는 다양한 색감을 사용했는가, 혹은 단순한 색감이지만 함축적으로 되게 많은 메시지나 세계관을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에 있어서 그러니까 표정이 되게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악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괴물도 나오고 악인이 나오고 마녀도 나오는데 그런 나쁜 역할, 뭔가 나쁜 괴물 혹은 뭐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 이런 경우에는 희화돼서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림 동화를 통해서 아이들은 그런 시련을 얘네가 경험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 보거든요. 근데 시련을 주는 대상이 정말 내가 정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진짜 시련이야. 찐 시련이야. 그럼 얘네들한테는 사실 도전해보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장면이 돼버리고요. 그래서 그림 동화는 약간 희화해서 표현하거든요. 원래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겨볼 수 있는 나의 꾀로, 나의 용기로 이겨볼 수 있는 존재야로 표현되는 게 바람직해요. 논소라랑이 정말 사랑하는 동화는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동화에서는 정말 동화의 강점이 그거예요. 용기 하나면 되거든요. 반드시 극복합니다. 극복을 해야 동화 장르예요. 그리고 극복을 했을 때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이 아이가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그 극복에 대한 경험은 나의 경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어린이구나. 이런 거 그럴 때마다 아이들이 계속 경험해가는, 반복해서. 그러면서 자존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창의력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강조해요. 근데 그런 모든 요소들이 좀 두루두루 나와 있는 책을 제가 비룡소 책 중에 한 권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저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치코가 제일 좋았거든요. 너무 진짜 이 동화책 이거 쓰신 분은 정말 천재인가 봐요. 모두가 다 떠나려고 하는 이 불탄 숲에서 이 치코는 이 숲을 가꾸려 그래요, 혼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떠나려고 그러고요. 하지만 치코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되게 무기력하거든요. 이거를 숲을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장면이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아이들은 가정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할 때 가정에서 나는 되게 큰 사람이라고 애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부모님만큼 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작은 건 알아요. 하지만 자기 존재 자체를 부모님과 나를 동급이라고 여길 정도로 존재를 아이들은 크게 느껴요. 근데 부모님이 없는 공간 있죠. 유치원에 왔다던가 엄마랑 같이 뭐 마트에 갔다던가 쇼핑몰을 갔을 때, 그런 데 갔을 때 애들은 자기 존재를 진짜 이렇게 느껴요. 치코만하게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른들이 볼 때 주인공이 조그매 귀엽네 이러지만 애들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 속의 나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되게 잘 돼 있는 거고요. 이 사파가 정말 되게 단순하잖아요. 까만색의 점에. 그리고 딱 봤을 때 되게 예쁜 그림 아니잖아요. 사파의 예술성이라는 건 예쁜 사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되게 창의적이었던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조그만 지코와 그림의 뭔가 배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 보고선 너무 웃겼거든요. 부모님들도 집에서 이 동물들의 표정을, 이 곤충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다 너무 재밌어요. 이 곤충들의 표정이 정말 조그만 점이랑 동그라미랑 이런 걸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뭔가 왜 얘네들의 감정이 좀 나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것처럼 너무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잘 묘사된 그런 책이에요. 제가 올봄에 책을 썼어요. 성적 초격차를 만드는 독서력 수업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사파랑 내용 측면에서 동화책의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한 표가 있거든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죠? 네. 여기서 좀 확인해 주시면서 한번 체크리스트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좋은 동화를 고르는 건 공식이라기보단 직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딱 보시면 감이 오는 그런 책이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나열된 책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책은 비추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아이들이 감정이나 감동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은 채로 이 감정은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기계적으로 알려줬을 때 애들은 그걸 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감정을 고르는 책,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 책을 부모님께서 골라주고 싶으시면은 기준은 이거 하나예요.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사자가 작아졌어요 라는 책이 좀 대표적인 책인데 여기 보면은 진짜 애들이 왜 제일 많이 겪는 감정? 미안함. 근데 미안한데 애들이 그 미안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걸 동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큰 사자가 나오고 힘센 사자가 나오고 그 사자가 조그매져서 되게 귀여워지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너무 귀엽죠. 사자가 되게 조그매져서 귀여워지는데 얘가 작아져서 물에 빠지거든요. 근데 얘 물에 빠진 얘를 구해주는 게 가젤이에요. 새끼 가젤이 얘를 구해주는데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사자인 거예요. 새끼 가젤은 어제 이 사자한테 엄마를 잡아먹혔어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자는 자기는 그런 감정을 잘 몰랐는데 가젤이랑 친해지고 싶고 나를 구해줬고 난 얘랑 친해지고 싶은데 내가 얘 엄마를 잡아먹었어. 그 가젤이 막 되게 슬퍼해요. 그러면서 얘가 사과를 하고 싶어서 뭘 계속 해줘요. 애들은 그래요. 내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때 미안함의 순수한 나의 미안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뭘 자꾸 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해주는 건 얘의 마음의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이 아이를 위로했던 게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계속 해결이 안 되거든요. 되게 슬퍼 보이죠. 해결이 안 되는데 얘가 나중에 진짜 이렇게 식탁 위에 올라가서 그럼 너도 날 잡아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내가 초식동물인데 어떻게 널 잡아먹냐고 막 화를 내면서 됐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얘가 눈물을 흘리니까 올라가서 얘를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미안했어 라는 그 반성과 그 다음에 공감해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네가 이만큼 슬펐구나. 너의 슬픔을 공감해주는 그게 이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이 가젤을 용서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용서를 받고 사자는 다시 커졌어요. 근데 이 동화에서 장치예요. 이 동화의 사자가 되게 크잖아요. 이 큰 사자가 되게 작아지는 게 사자의 그 미안한 마음이에요. 부모님들도 그럴 거고 아이들도 내가 왜 친구한테 되게 미안해? 뭘 잘못했어? 내가 옳지 않아? 자존감이 지금 작아진 거잖아요. 요 작아졌을 때 애들이 자기가 작다고 느끼거든요. 사자도 작아진 거예요, 물리적으로. 근데 얘가 이제 용서를 받으면 점점 사자가 커져요. 그래서 감정을 부모님들께서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한 가지 감정에 아이들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 감정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동화책을 골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좀 잘 다양하게 좀 느끼려고 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주는 메인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보통의 부모님들은 텍스트에 혹은 줄거리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좋은 책은 텍스트나 줄거리 말고 다른 요소들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이들이 그럴 때 책을 더 잘 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그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생각하는 내가 꽂히는 방향으로
집중해서 계속 보거든요. 아이들은 집중해서 보는데 근데 보통의 부모님들은 줄거리를 따라가야지 메인의 주제를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런 커트를 되게 많이 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 기승전결에 정말 메인 줄거리를 따라가고 나머지는 다 커트하고 중요한 건 이거고 이건 안 중요하고 이걸 가려내는 그런 기능적인 읽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의 읽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그걸 즐기고 뭔가 거기에서 뭔가 느끼고 이런 과정들을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독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논술어랑에서도 그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쳐요. 그러면 팁은요, 여러 번 보세요. 한 번 읽을 때 느낌이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세 번 읽을 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책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읽지 않거든요. 정보 수집을 위해서 책 읽기는 아주 미래에 해야 될 일이고요.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런 책들, 비문학 쪽에 과학적 상식, 역사 지식, 인물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강박증 가지시잖아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9살 때까지는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를 아이가 더 깊이 있게 음미하고 읽어내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아이들의 동화를 함께 빠져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비룡소 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비룡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출판사예요. 좋은 책 너무 많이 만드는 출판사잖아요. 네, 앞으로도 좋은 책 많이 만들어 주시는 거 우리가 다 같이 비룡소에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독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작별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